핵심적인 내용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 외 특수부를 모두 폐지하겠다는 게 아마 가장 핵심적인 내용일 텐데 장경태 위원장님, 집권여당에서 이 정도 내용만 봤을 때 요 정도면 검찰개혁에 부합한다라고 보세요? 모자란다고 보세요? 사실 이제 이번 대검에서 특수부, 중앙지검에 외에 3곳 위에 특수부를 폐지하고 파견 검사들 다시 복귀시키고요. 또 검사장들이 이용하는 전용차를 이제 이용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사실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 예를 들면 검찰이 적극적으로 어떤 수사를 기획하거나 표적 수사를 하거나 별건 수사를 하거나 피의 사실 공표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성의 목소리가 좀 나왔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소위 눈에 보이는 부분 특수부를 다른 곳에 폐지한다 한들 다른 중앙지검이 사실 특수부가 가장 또 기획수사에 또 원초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부분이라든지 사실 전용차 이용 안 한다고 해서 검사장들의 권한이 축소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검찰개혁의 노력이 좀 아니었다라고 보고 좀 면피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장현철 평론가 특수부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총장이 갖고 있는 의미가 남다르거든. 원래 특수통 출신이고 특수부를 지키기 위해서 항명까지 했던 사례도 있는 상황에서 특수부를 없애겠다는 게 완전히 의미가 없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수부 전신이 바로 대검 중수부잖아요. 윤석열 총장은 그 중수부 출신이기 때문에 이 특수수사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고요. 윤석열 총장 취임하고 서울중앙지검의 1차장과 2차장과 3차장이 모두 특수통으로 배치되는 그런 초유의 인사를 단행할 정도로 특수수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지검을 제외하고 특수부 폐지하겠다는 것은 나름대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많은 것을 내놓았다. 우리가 개혁의 저항 세력이 아니다. 조국 장관 수사하는 것이 개혁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한 그야말로 살을 주고 뼈를 취하는 전략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특수수사 같은 경우는 중앙지검을 중심으로 계속 이어나갈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형식적 포기가 저는 결코 단순한 보여주기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장경태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오늘 대검의 구체적인 보도자료를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피의자 공개 소환이나 피의사실 공표, 심야 조사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계의 변호사들이나 인권 전담 검사들과 함께 위원회를 구성해서 검찰의 수사관행 또한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대검 발표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개혁안, 검찰이 이제 들고 나온 만큼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 개혁안을 개혁안대로 추진하되 수사에 대한 외압으로 느껴질 수 있는 발언은 이제는 정부 여당이 자중할 차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다 여쭤볼게요. 일단은 서 부대변인께. 이 얘기가 장해찬 평론가 얘기한 것처럼 조국 가족 관련 수사 그냥 그대로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 저도 이제 장해찬 평론가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3가지 나온 것은 즉각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고 이 부분만 나오면 당연히 이제 조금 이제 부정적인 평가가 있겠지만 그 말씀드렸듯이 포토라인이라든지 피해 사실 공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권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대다수 국민에 있어서도 좀 심하다라는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만약에 하게 되면 혹시나 이제 지금 조국 장관의 수사가 진행되는 것인데 포토라인에 대해서 이런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서 이 부분은 당장 급한 것이 아니니까 조국 장관의 수사가 마무리되면 좀 더 이제 그 실질적인 검찰개혁 로드맵이 저는 나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죠. 추후에 이준석 최고한테 그거요. 하루 만에 나왔거든요. 검찰개혁안이 하루 만에 나왔다. 이것도 좀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여권에서 꾸준히 지적해왔던 상황 같은 경우는 특수부 폐지라는 사실 그렇게 이번 국면에서 큰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왔던 건 오히려 피의 사실 공표를 하지 마라 이런 것부터 수사 행태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저는 이게 의미가 뭔가 싶어보면은 사실 민주당에서 요구했던 것들, 여권에서 요구했던 것들이 모순된 것들이 좀 많아요. 아까 장경태 위원장이 열거한 것들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이거 피의 사실 공표만 해도 한번 보자면요. 자, 지금 여권에서 지적하는 사항 하나 귀에 익숙해진 게 뭐냐면은 20여 명의 검사와 50여 명의 수사관을 투입해가지고 왜 수사 성과가 아직까지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느냐? 당연하죠. 왜냐하면 피의사실 공표를 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럼 또 한쪽으로는 피의사실 공표를 하지 말라 그러고 한쪽으로는 왜 수사 결과가 없느냐? 그러면은 수사 결과 좀 공표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여권에도 여러 스피커들이 있기 때문에 혼란되는 메시지가 나오겠지만은 왼발 들어 해가지고 왼발 들었더니만은 이제 오른발 들어 이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엉덩방아 찍어놓은 거 아닙니까 보면은 저는 정확히 그래서 여권에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조국 장관 자꾸 여쭤보고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한 디테일을 공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 얘기까지만 마지막으로 답변. 사실 이제 피의사실 공표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기자들의 취재 영역을 벗어난
피의 사실들이 흘러나오다 보니까 예. 그러면 최소한 반박할 수 있는 혹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있는 혹은 의혹을 좀 더 의혹이 아님으로 끝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검찰이 예. 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아쉽고요. 또 영장에 적시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영장에 적시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자꾸 무리하게 기소와 압수수색을 무리하게 해나간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최소한으로 이 논란들을 축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요란하게 하는 거 아니냐. 예. 이낙연 총리께서 그 말씀하셨고요.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감동 없는 재방송이라는 검찰개혁 안도 감동 없는 예. 재방송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이 당시에 노무현 정부 때 2005년도 당시에도 검찰개혁안을 내놨지만 사실 검찰이 결국 친인척 수사하면 무리하게 수사하면서 중수부 폐지하면서 끝냈거든요. 사실 이렇게 또다시 검찰이 개혁하는 이 저항에 정말 이 노력을 좀 더 개혁안이라고 포장을 하면서 예. 소위 저항을 계속 해나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돼서 저희가 감동 없는 알겠습니다. 재방송을 예를 들면 제가 물어본 거는 피의 제가 사실 있으면 답변 나가서 기회를 물어요, 드리고, 말아요. 답변 기회를 드리고 서 부대변도 할 얘기가 많다고 하시니까 여기까지 듣고 장해찬 평론가 얘기까지 들을게요. 예, 윤석 최고의 어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제 본질을 회피하시는 것이 여권이 검찰 개혁에 내놓는 것 그리고 여권이 지금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지점이 완전히 모순이라는 거예요.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혐의 시달이라는 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있을 수 있겠죠, 검찰의 그 캐비넷 안에는. 그렇다면 그걸 공표해야 됩니까? 아니면 말아야 됩니까? 공표하면 공표했다 뭐라 할 것이고 말 안 하면은 왜 그 인력을 투입해서 결과가 안 나오냐 할 것이고 검찰 입장에서 어쩌라는 겁니까? 그 답을 못 하시지 않습니까? 공표를 안 하셔야죠. 예. 안 해야 된다고요? 서 부대변은 어떤 그러면 생각이세요? 성과가 없다고 뭐라 지적해요? 말씀, 그게 이제 검찰이 원칙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이게 참 공교롭게도 그 윤석열 검찰 청문회 때 이게 보수와 진보 패널이 바뀌어서 주장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저는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이 이제 재산이 50억이잖아요. 그리고 예. 전시회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공교롭게도 대기업 스폰이 2곳에서 7곳으로 그 보수 패널이 막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윤석열 총장 부인이 전화를 해서 그 자료 같은 거 달라고 해도 주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건 저는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부인이 그 사적인 영역이고 사업에 대해서는 그 부인이 지금 검찰총장 후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지금 정경심 교수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초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그 법무부 장관이 이제 조국 민정수석 시절에 광급공사 같은 수주라든지 그리고 자녀들이 당국대 일저자라든지 장학금의 혜택에 있어서 조국 장관 본인이 관여되었던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 예. 이것을 자꾸 본질은 놔두고 이제 가족들만 털다 보니까 이야기 나오는 게 의혹이 야 이게 연좌제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원칙은 본인에 집중해서 본인에 관여된 원칙을 가지고 수사하면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거죠. 장해찬 정유라가 평론가 목에 매달 건 건 수사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정유라 수사건은 좀 너무는 다른 거죠. 장해찬 평론가는 다른 질문을 제가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좀 영상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거취에 대해서 글쎄요 민주당에서 좀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검찰의 행태를 보면 전 검찰력이 오직 조국 장관 관련 수사에만 요란스럽게 매달려서 나라 전체가 시끄럽고 국민들도 또 경제도 불안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례적으로 요란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상당수 국민은 과도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PPT를 보시면 윤석열 검찰의 수사 정치의 일지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로 정치에 개입하는 행태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며 또한 검찰 스스로가 정치적 중립성을 부정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생각이시죠? 네,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번 사건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될 텐데요. 마무리되면 당연히 임기는 보장됐다고 합니다만 윤 총장을 포함해서 무리한 이번 검찰 수사를 진행한 분들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국민들이 보는 상적인 시각인 것 같은데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열 총장께서 조국 장관이 임명되기 전날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은 본인은 사퇴하겠다 이렇게 청와대에 말했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혹시 총리 들어보신 바가 있으세요? 확인해 드리기 어려운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확인해드리기 어렵다. 장해찬 평론가. 글쎄요. 오늘 한겨레 신문이라고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여러 번 건의를 했고 독대까지 신청을 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일단은 본인이 사퇴하겠다는 이야기나 독대를 신청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부인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박홍근 의원이 책임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저 이야기 어디서 들었는지 밝히고요. 청와대에서도 사실관계 확인해서 만약 윤석열 총장이 정말 조국 장관 임명하면 내가 사퇴하겠다 이랬다면 임명권자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그게 아니라면 박홍근 의원이 쉽게 말하는 가짜뉴스를 가지고 대정부 질의에서 들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맞다. 예. 이 부분은 진실규명을 해야 될 만한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이낙연 총리가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말한 것도 사실은 저 자리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정부 여당의 어떤 국회의원에게 면피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 조금 모호하게 대답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추측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보시는 것처럼 대정부 질의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총장 개인을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나 또는 유시민 이사장이 지목했던 한동훈 반부패 부장이나 네. 이분들이 어떤 수사를 하셨던 분들이냐. 김기춘 전 비서실장 구속시키고 조윤선 전 장관 구속시키고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서는 첫 번째 구속영장 기각되자 수사 보강해서 다시 구속시킨 인물들입니다. 예. 이렇게 구속영장 줄줄이 청구해서 발부할 때는 적폐청산의 에이스들이라고 치켜 세우다가 이제 와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만 조국 장관으로 바뀌었는데 네. 대정부 질의가 야당은 조국 질의였다면 여당은 윤석열 질의인 것처럼 이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반부패 검사장을 이렇게 딱 지목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인 양 물러나야 된다.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은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 내로남불이다. 예. 이것이 정의와 상식, 공정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느끼게 할 것 같습니다. 서재현 부대변인, 박지원 의원의 얘기를 한번 빌어볼게요. 여권에서 민감한 대화를 흘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이게 지금 정보의 소스가 일단 여권 관계자로부터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권 관계자부터 나왔는지 아니면 언론에서 나왔는지는 저도 모르지만 그래서 저 박홍근 의원님이 이야기했던 것은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해서 사퇴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가라고 질문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실이 있다는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맞는지 네. 확인하는 단계니까요. 그 부분에서 너무 확대해서 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아까 장혜찬 평론가님이 말씀하셨지만 뭐 우리 편이라고 해서 뭐 수사를 잘한다고 칭찬을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있으면 여야 떠나서 다 거기서 구속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속이 되는 그런 논리를 좀 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 예. 저희가 이제 이야기했던 것은 윤석열 총장이 안 했다라고 하고 검찰도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부분 또 믿어주면 되는 것이고 단지 이런 부분이 그 혹시나 있으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의 중립적인 것도 있고 이제 예. 항명에 비춰질 수도 있으니까 한 번 정도 확인하는 차원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께 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오늘 윤석열 총장이 답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검찰과 집권 여당, 검찰과 청와대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이 상태가 유지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 상태가 유지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예.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일가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기소가 되고 이런 시점에서는 청와대에서 적절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윤석열 총장도 적절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것이고. 윤 총장도?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둘 중에 하나가 옳은 겁니다. 왜냐하면 무리한 수사였는지 아니면은 실제 해야 될 만한 수사였는지. 예, 예. 아까 계속 논점이 되는 것처럼 검사 20명을 투입하고 수사관 50명을 투입하고 압수수색을 72여 군데 해야 될 정도의 수사였는 게 기소장에 드러나게 되면은 공소장에 드러나게 되면은 여권이 책임져야죠. 해야 될 일 하고 있는 사람한테 5만 가지 압박을 다 했으니까 그것은 수사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의도가 명확하고 네. 거기에 연루된 인물이 엄청 많습니다. 보면 뭐 쿠데타라고 언급한 인물도 있고 이분들은 다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나중에 진짜 용두사미처럼 공소장을 봤더니만은 진짜 별 혐의 없이 사람들이 대중이 왜 당신은 그렇게 많은 수사하려고 투입했냐고 한다면요. 진짜 윤석열 총장한테 뭐 정치 개입의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는 사람도 생길 테고 그럼 입장 네. 표명해야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이거는 백척간두에서 이제 한쪽은 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검찰이든 뭐 청와대든 여당이든. 네, 장경태. 아마 이제 이준석 최고위원 생각은 아무나 이겨라. 이긴 편, 내 편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이기든 이겨도 검찰이든 거긴 우리 편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대정부 질문에서 예. 사퇴 제보를 받고 어떤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소위 이 과정은 박홍근 의원의 질문 자체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개입했는지 여부를 대정부 질문에 통해서 발언하신 예, 거기 예.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 대정부 질문에 해야 될 발언입니다. 중앙대 의원처럼 수사팀의 정보를 취득해서 전화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 예. 특권 내려놓기만큼이나 저는 검찰 특권 내려놓기가 예. 핵심 아니겠습니까? 검찰 개혁에 소위 적폐청산하는 과정에서는 기득권을 사용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또한 이번에 검찰 개혁에 정하는 모습들이 결국 기득권의 모습을 또다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의 중요성이 더욱더 우리가 필요성을 더욱더 공감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여당에서 나오는 발언들을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아니 같습니다. 도대체 민정수석 시절에는 왜 이렇게 검찰 개혁에 대한 그런 어떤 수사 행태에 대한 입장이 미진하다가 지금 갑자기 돌연
어떤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나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얘기 처음부터 계속했던 예, 예. 얘기니까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것이 김주영 의사. 글쎄요. 검찰 수사가 아까 과도하다는 여론 전해드렸는데 이것을 혹시 의식한 거 아니냐. 여론이 좀 강력하게 압박을 하긴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예. 8월 2주차부터 계속 이어지다가 최저치, 일간 집계 최저치가 있었던 16일 이후 42.3% 이후 계속 오름세를 이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촛불 집회가 있었을 때 대통령 지지율이 2, 3일 후에 이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월요일 같은 경우는 전 주간 집계보다 소폭 하락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런 네. 영향을 봤을 때 지금 검찰 조국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그 시점으로 예. 검찰 수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거기에 대한 보도가 확산하면서 예. 사실 대통령 지지율은 더 결집한 양상이 있고 검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더 확산하면서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